안녕하세요. GSAT 5급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야 될 고시는 류준상이고요. 네, 일단 처음에는요. 테마 1 단순 계산 파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계산 파트는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쉬워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고 계산하는 센스가 좀 있으면 되는 문제고 네, 그런 겁니다. 일단 눈여겨볼 거는요.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구나 정도로 일단 익혀보시는 게 가장 먼저 있을 만한 일이고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 단순 사칙 연산이래요. 다음의 수식을 계산했을 때 값이 가장 큰 걸 골라봐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 그냥 단순해요. 다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좀 편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명히 두 개가 더하기고 한 개가 빼기예요. 그러면 요 25 빼고 421 빼고 36 빼고 509를 빼겠죠. 근데 뺄 때 더하기를 먼저 일단 상쇄시켜 놓은 다음에 그죠? 뭐 더하기를 나머지 더하기를 하겠다. 이런 거 괜찮아요. 36인데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더하고 먼저 빼버리면 끝자리가 여러분 4로 끝나죠? 4에서 6을 빼면 별로 안 예쁘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를 최대한 막아봐.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상쇄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같으면 여기 9랑 6을 먼저 지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289에서 36을 먼저 빼버려서 뭐 253을 유도하겠다. 뭐 509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이건 어쩔 수 없네요. 9라서. 그럼 여기서 뭐 하나를 먼저 뺐다면 뭐 이렇게 뭐 해서 나오겠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별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얘는요. 이제 특징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렇게 첫 번째.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내 맘, 네 맘, 내 맘. 그냥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산해. 이런 문제예요. 단순하게 진짜 나한테 계산만 요구해요. 진짜 단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밀하게 계산을 요구하는 녀석이 있어요. 뭐냐면 단순하게 계산 요구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 그러니까 숫자가 막 컸다 작았다 그런 게 눈에 막 보여요. 딱 봐도 200, 200, 700, 500 막 전혀 어찌 보면 개연성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유형이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편하게 하려면요. 앞에 두 자리를 계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83에서 18, 27에서 27 요것만 대려고 와서요. 일단 45 정도에서 이 정도를 빼는 형태구나. 그럼 앞자리가 430에서 얼마 정도는 더하기 빼게 되겠구나.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하고 28이면 51이죠. 51에서 3을 빼니까 48 근처 값 나올 거예요. 얘는요. 두 개를 앞에 83에서 42를 빼버리면 41이죠. 거기다가 5를 더하니까 46 샬라샬라 나올 겁니다. 여기는요. 25에서 19를 더하니까 44 샬라샬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지금 상태 쓱 봤을 때 여러분 이쪽이 워낙 커요. 10의 자리부터. 여기서 여러분 암만 10의 자리가 커져도 12에서 1 빼니까 11, 70까지는 올라갈 거고 뭐 대충 이렇게 적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기에는 못 쫓아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숫자 위주로 먼저 봐주고 그 다음 숫자 걔네 둘 정도만 여러분이 살짝 이제 감 잡고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단순 계산할 땐 여러분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밀 계산하라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런 거 나와요. 이 앞에 것들이 전부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뭐 321, 322, 뭐 320, 323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비슷해요. 뭐 겹치는 것도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둘 다 나와도 전부 다 비슷비슷한 걸 다 막 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숫자들이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막 차이가 안 나고 정말 정밀하게 계산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뭐만 보면 되냐면 끝자리만 보면 돼요. 딱 상태 봤을 때 어라 이거 너무 비슷한데 거기서 거길 것 같고 정말 답 차이가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얘네들은 끝자리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빼기 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끝자리만 계산을 다 해서 끝자리가 큰 게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계산했어요.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이 5개 계산을 했는데 얘는 0으로 끝났고 얘는 9로 끝났고 얘는 1로 끝났고 얘는 8로 끝났고 얘는 2로 끝났다고 해볼까요? 누가 제일 클까요? 라고 하자면 당연히 여러분 9인 것 같지만 실제로 제일 큰 건 2일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 0보다 한 칸 낮은 그 9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계산하기 싫을 때 여러분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거 선택할 수 있으면 90% 정도는 맞을 겁니다. 네. 아니었으면 여러분 정밀하게 나온 그런 계산법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정밀 계산법 같은 경우는 답도 1, 2, 3, 4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장 큰 걸 고르세요 하면 끝자리만 쓱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음 수식의 값을 구해봐 그랬는데 일단 보자마자 여러분 소수점 한 자리 두 개 곱해서 소수점 몇 자리? 두 자리가 눈에 봐야 돼요. 딱 들어와야 돼요. 소수점 두 자리부터. 그러니까 소점 두 자리를 먼저 찾아주는 거고 답에선 소점 두 자리가 1번밖에 없죠.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수점부터 생각을 하고 아니면 네. 뭐 이거는 뭐 자리가 다 값이 다 똑같아서 결국 자릿수 개념이라서 소점 한 자리 한 자리 곱했기 때문에 소점 두 자리더라. 당연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1번 체크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할 여지가 없는 유형의 문제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얘는요. 이거 여러분 27은 3루트 3이죠. 네. 3의 제곱. 한마디로 9, 3, 27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가 나가. 그러니까 3루트 3이 될 거고 뒤에다가 4루트 3을 더하니까 결론적으로는 7루트 3에다가 2루트 1을 곱했다. 그럼 앞에 거 두 개랑 뒤에 거 두 개 따로따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14루트 6이에요. 라고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8리터의 오픈을 구하세요. 근데 어쨌든 뒤에서 설명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네. 할푼리라는 우리의 개념이 있어요. 0점 첫 번째 자리를 할이라고 읽고 두 번째를 푼이라고 읽고 세 번째를 리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0.05를 구해봐 라는 소리고요. 8리터에 0.05니까요. 8리터는 여러분 8,000ml예요. 거기다 0.05 곱해봐 0 두 개 지워주고 보내버리고 80 곱하기 5를 해버리니까 답은 400ml야 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소 비교 같이 한번 또 볼게요. 분수 비교법도 여러분 뒤에서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비교하는지 정도만 판단할게요. 왜냐하면 쉬운 녀석이라서 17하고 35는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은근히 비슷한 값까지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양변에 위아래로 2배씩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럼 앞에 녀석이 34분의 위에 게 52가 나오고요. 이쪽 비교하는 녀석은 35분의 51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분자가 같았다고 했을 때 분모가 더 작은 쪽이 크죠. 작은 걸로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분모가 같았다고 해도 분자가 큰 쪽이 크죠. 그죠? 똑같은 수로 나누는데 당연히 큰 수를 나누는 게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모만 봐도 분자를 봐도 어차피 여기가 이겼고 분모를 봐도 여기가 이겼지만 실제로 나누는 게 적어야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이겼단 말이에요. 볼 거 없이 이쪽이 이기죠. 이건 너무 당연한 문제들입니다. 그죠? 어떤 법이 필요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맞지 이게. 왜냐하면 분자는 크고 분모는 적어버리면 당연히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갖고 있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가져야 돼요. 반드시. 놓치시지 말고요.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네들도 크기를 비교해봐. 그랬는데 이것도 나누기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460을 1로 나누고 91을 절로 나눌까요, 여러분? 네. 그럼 460분의 235. 이거랑 91분의 45를 비교하고 싶대요. 만약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걸 어떻게 비교하면 좋냐면 얘도 5배, 뭐 괜찮긴 해요. 근데 조금 그래요. 왜냐면 둘 다 커지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비교해야 되느냐? 둘 다 커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도 증가, 얘도 증가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수 비교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 문제는 여러분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얘는요, 분수 비교법보다는 비슷하게 일단 붙여놔도 되고요. 아니면 중간에 어떤, 하나의 제3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 3자를 데리고 와서 그 3자보다 얘가 작아. 어떤 3자보다 얘는 커. 이렇게 구분을 짓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좋은 게 2분의 1이라는 어찌 보면 기준점이 보이죠. 반. 얘는 반보다 작아요, 커요? 여러분 판단. 91의 반이면 여러분 45.5예요. 이게 딱 반이거든요. 그럼 91분의 45는 반보다 조금 작아요. 그죠? 얘는요. 460의 딱 절반이면 230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조금 크죠?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가치를 봤을 때 얘는 2분의 1보다 작고 얘는 2분의 1보다 크다면 당연히 두 녀석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치에 대한 어떤 제3자를 데리고 와서 양쪽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보다 빠른 방법이 보이면 당연히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서요. 가정에서 주어진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A 별 B라고 써있는 그 식은 이걸 앞의 수와 뒤의 수라고 가정하자면요. 앞의 수와 뒤의 수를 지금 곱하래요. 곱하고 앞의 수를 한번 빼고 뒤의 수를 한번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2하고 5가 들어가면 여기다 2, 5 넣는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문제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5별 6이니까요. 두 녀석을 곱해서 30 적죠. 그 다음에 5 빼고 6 더합니다. 고로 1 더해주기 때문에 31.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개랑 3인데요. 3이 6에서 6에서
3 빼고 2 더합니다. 그죠? 그러면 6에서 결국 1을 빼는 거니까 5가 나올 거예요. 결국 나한테 이거 구하라는 문제인데 동그라미 2개짜리는 무슨 해석이에요? 2개를 곱해서 155 한 다음에 두 녀석을 더하기로 가죠. 이렇게 36을 더해주라 하니까 19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똑같은 형태예요. 일단 가로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4합을 넣어서요.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9가 나올 거고요. 9, 별, 5, 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것부터 해주시길 바래요. 원래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순서가 필요한데 순서가 이렇게 가로가 안 되는 건 무조건 앞에서 것부터 처리해야 되는 게 정석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9, 별, 5를 하니까요. 45에서 9 빼고 5를 더하는 형태. 지어지면 마사를 빼면 되니까 41랑 2를 하라는 개념이네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서 82에서 41 더하기 2를 하니까 43을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5더라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똑같은 형태예요. 자, 9 네모 2는요. 두 개를 더하라는 소리죠. 그럼 11이 되고요. 별은 뭐냐 봤더니 앞에 거를 제곱하고 뒤에 걸 한 번 빼래요. 그럼 121에서 12를 빼니까 109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도요. 일단 얘도 순서대로 2랑 9를 하면 2 더하기 9니까 그러면 11 나오고 11하고 8 더하면 19 나오죠. 그럼 5랑 별이랑 19라요. 두 개를 앞에 걸 제곱하니까 25에서 19를 빼니까 답은 6입니다. 1번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응용계산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용계산 파트에서 여러분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나왔던 그런 거속시 문제, 뭐 농도 문제, 1문제 이런 것들 막 등장할 텐데요. 정확한 어떤 해석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지금 일단 문제 푸는 거에만 조금 집중을 할게요. 지금 풀이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뒤에서 똑같이 풀이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 웬만하면 뒤에 거에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지금 거는 일단 푸는 거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푸네. 어떻게 풀지? 하고 뒤에 봐보면 여러분 다음 강만 봐도 쭉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상류 A부터 상류 B까지의 거리가 18km인 강이 있어요. 여기가 18km고요. 배를 타고 A점에서 B점까지 갈 때는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B에서 A로 갈 때는 5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강의 유속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 그러면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배 속도가 있어야 되고요. 배 속도를 뭐 A라고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유속을, 강의 유속을 B라고 할게요. km/h, km/h. 그러면 상류가 A고 지금 하류가 B인데요. 그럼 B에서 A로 올라간다 표는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요, 여러분. 눈치가 좀 더 빨리 채워지죠. 자, 배가 가는데요. 방향성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요. 그냥 배가 가요. 배 갑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배가 가요. 쭉 가요. 자, 가는데 올라갈 때는 배 속도 보에서 뭘 빼야 될까요? 강물의 속도가 빠지는 개념이죠. 왜냐면 열심히 10km 올라갔는데 3km가 빠져요. 그런 개념이에요. 열심히 올라갔지만 물이 3km를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런 해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 km/h가 올라갈 때 속력이에요. 그러면 속력, 시간 두 개 곱했을 때 뭐 나오면 돼요, 여러분? 거리 나와주면 되죠. 그래서 2배의 A-B가 18이야. 이거 일단 식 하나 나올 거고요. 내려갈 때는 여러분 원래 속도가 A였는데 물이 B만큼 더 밀어주고 있어요. 더 빨리 내려가. 이렇게. 그래서 내려갈 때는 A 플러스 B km/h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은요, 아이고, 이게 여러분 올라갈 때군요. 죄송해요. 올라갈 땐 5시간 걸린다 그랬고, 내려갈 때가 2시간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18이야.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두 개를 지워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5분의 18, 여기는 9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5로 나누고 2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 두 개를 뭐 하냐면 내가 구하는 거는 B거든요. 그럼 B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개를 빼는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빼버리면 A가 날아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2B는 이라고 나올 거고 여기는 5분의 18에서 9를 뺄 거예요. 이렇게. 9는 여러분 5분의 45잖아요. 5분의 45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5분의 45니까 27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걔가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1로 양배를 나눠주면 B는 플러스 10분의 27. 한마디로 유속은 2.7km/h야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답은 여기선 2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기차가 이제 800m의 길을 터널 들어가서요. 마지막 칸까지 모두 통과하는데 36초가 걸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차의 총 길이가 100m라면 이 기차의 속력을 구해봐. 자, 기차를 터널 통과시킬 때 여러분 이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기차가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이죠? 흔히 말하는 기차 머리가 팍 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에요.
기차의 머리가 이 터널 속으로 쏙 들어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 기차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터널을 나왔다라는 표현은 머리가 나온 걸 기준으로 할까요? 꼬리 끝까지 나온 걸 기준으로 할까요? 꼬리 끝까지 나온 걸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 이때까지 터널 속에 있어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의 길이랑요, 여기에 뭐냐면 이건 여러분 기차 길이잖아요. 이거 두 개를 뭐 했냐면 둘을 더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나요? 네. 그래서 원래 터널 길이가 800m였지만 기차 길이도 100m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총 900m를 지금 이 기차가 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900m로 슝 갔습니다. 그렇다는 소리고 그때 그 기차의 속력을 구해봐. 몇 초 걸렸냐면 여러분 36초 걸렸대요. 그러면 기차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36초 곱하기 Vkm/, 네, hour를 곱할 건데 초랑 hour는 여러분 계산이 힘들죠. 그럼 이럴 때 여러분 hour를 뭐로 바꿔줄 수 있냐면요. 3600 세크라고 바꿀 수 있어요. 혹은요. 그냥 기차 속도를 초속이라고 가정할게요. 기차 속도를 v/ms라고 놓을게요. 두 개를 곱했더니 몇 미터를 가더라? 800m, 100m? 합쳐서 900m를 갔다는 소리죠, 여러분. 네. 900m를 가더라.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V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36분의 900m/s예요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구하는 게 뭐예요? km/h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km/h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 외워주면 좋은 게 1km/h는요. 자, 1km는 1000m죠. hour는 3600초예요. 이걸 계산을 해버리면 3600분의 1000이 나와서 18분의 5m/s가 나옵니다. 거꾸로 그러면 1m/s는 네, 5분의 18 km/s로 바뀌어요. 이렇게. km/h로.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1m/s 대신에 5분의 18을 바꿔치기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6분의 900에다가 5분의 18 네, km/h를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5로 나눠주면 여러분 얼마죠? 얘가? 180이죠? 그래서 2로 나누니까 답은 깔끔하게 90km/h짜리네요.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4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초속에서 시속에서 초속으로 가는 방법도 여러분 좀 자유롭게 하길 바라고 이런 것들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도인데요. 농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한 10분 소비는 될 것 같고요. 네. 자, 어떻게 푸냐면요. 저는 이렇게 풀어요. 10% 소금물 1200g에 이렇게 비커를 그립니다. 30% 소금물 300g을 넣었다. 이 소금물을 다른 컵에 1000g 따라 버리고 남은 소금물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봐 했어요. 일단 섞어요. 몇 퍼센트 되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요. 합쳐서 1500g이 되죠. 자, 여기 X%가 나오는데 식은 뒤에서 설명 드릴 거지만 여러분 해석은요. 이거 두 개를 곱할 거예요. 왜요? 그럼 뒤에서 설명 드릴 거예요. 일단 곱할 거예요. 9000이죠? 그러면 1500X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두 개 곱한 거,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아요. 농도는 여러분 이런 아주 쉬운 식이 있어요. 그래서 21000은 1500X래. 그럼 여기다 여러분 그냥 00을 일단 지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우기가 좀 싫다. 그러면 양변에 2배 해서요. 얘를 좀 깔끔하게 30X는 하고 2배 해버리면 420 나오거든요. 공 하나 또 지워지면서 3으로 나눠주면 14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14%네. 그러니까 1500g에 14%짜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1000g을 버린대요. 그럼 500g에 14%짜리 소금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금물은요. 만약에 1.5kg가 있잖아요. 여기. 근데 거기서 1kg를 버렸다고 해도 소금 퍼센트가 변하진 않아요. 퍼센트라는 거는 어떤 공간 안에 소금에 어찌 보면 분자 뭐 이런 개념들이 골고루 만약에 100개 중에 14개가 섞여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물 분자 100개였으면 그 중에 물 분자랑 어쨌든 분자에 100개의 칸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금이 결국 14개 정도 들어가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한단 말이죠. 굳이 그냥 개념을 따지자면요. 분자까지 뭐 갈 필요는 없고 여러분 뭐 이원화돼서 뭐 네, 거기까지 정신 없으니까 하지 말고요. 네. 아무튼 문제 자체가 100칸이 어찌 보면 칸이 있었는데 그 중에 14칸을 소금이 차지하고 있어라는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따라 보냈단 말이에요. 버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14%짜리를 버린 거고 남은 것도 14%짜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도 여러분 14%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구해봐 했기 때문에 소금은 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에요. 그럼 얘네들 또 곱하죠. 14 곱하기 500이 들어가야 되고 100으로만 나누면 된다며요. 그죠?
그럼 14 곱하기 500을 내가 100으로만 나누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100 지워지면 5 곱하기 14 해서 답은 70g이었네 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선 1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요. 5% 소금물과 11% 소금물을 섞어서 8% 소금을 400g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5%짜리랑 11%짜리를 섞었는데요. 자, 합쳐서 8%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얘 400g으로. 그럼 필요한 이 녀석의 양은 얼마야? 이거 두 개 합쳐서 여러분 400g이니까 400에서 xg 뺀 거죠, 이거는. 두 개를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두 개를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두 개를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쉬워요. 빼버리면 마이너스 6x는 너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1200이 나오게 될 거고요. x는 그래서 200g이었네요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200, 얘도 200이었다는 소리예요. 답은 2번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일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참고를 완전히 정리하는데 남편 혼자 하면 5시간. 남편, 이것도 뒤에서 설명 드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5시간 걸린다. 아내가 혼자 하면 7시간 걸린다. 이 일을 남편과 아내가 2시간 동안 같이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남편이 외출했다. 네. 남은 정리를 아내 혼자 할 경우 앞으로 몇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여러분 시간 걸린다는 소리는 자, 5랑 7에 여러분 최소 공배수인 35를 내가 1의 전체량으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창고를 정리한다 그러면 박스를 35개를 정리해야 창고가 정리가 끝난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5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남편은 1시간에 7개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아내는 이거 하는데 7시간 걸린대요. 그럼 아내는 5개씩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럼 이 둘이서요, 2시간 동안 같이 했대요. 얘네들이 1시간 동안에 12개를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로 2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지워지면서 24개를 일단 정리한 거죠. 그럼 35개에서 여러분 24개를 벌써 정리했기 때문에 11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11개를 누가 다 한다는 소리예요? 아내가 더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아내가 7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거 5개군요. 죄송해요. 5개의 시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아내가 합니다. 몇 시간 걸릴까요? 계란 지어지면서 답은 5분의 11인 2.2시간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2시간도 여러분 좀 그러면 5분의 11시간이에요. 라고 써도 돼요. 근데 시간에다 여러분 60분을 넣어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60분을 넣어주면, 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죠. 2와 5분의 1이네. 라고 적을 수 있고, 이거 시간이니까 여기다 60분을 집어넣어주면 지워지면서 12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12분 더 걸려요. 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진영이와 성은이는 함께 만두를 빚기로 했다고 합니다. 진영이는 1시간에 만두 20개를 빚을 수 있고 성은이는 1시간에 15개를 빚을 수 있다. 함께 210개를 빚는다고 하네요. 걸리는 시간은 얘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벌써 잡아놨어요. 210개라고. 자, 그러면 20개를 빚을 수 있는 능력. 그죠? 시간에 15개를 빚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같이 빚는데요. 그러면 둘이서 같이 빚으면 1시간에 35개씩 빚을 수 있어요. 그러면 210개를 빚으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그럼 235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맞나요? 네. 뭐 약분은 7하고 5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 얘는 다 나눠질 거예요. 일단 7로 나눠주면 5분의 30 나올 거고요. 나눠주면 6이라고 깔끔하게 나오죠. 네. 그래서 6시간이면 됩니다. 라는 해석을 할 거고요. 뒤쪽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설명 좀 더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 6개 상품 중에서 2개를 고를 때 가능한 경우의 수 골라봐. 그럼 여러분 얘는 순서를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조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중에 2개를 고른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6부터 2칸을 곱해.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2칸을 곱해. 이런 해석이죠. 그래서 지워지면서 3, 5, 15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답은 1번. 자, 양궁선수 A와 B가 각각 8분의 7과 9분의 8의 확률로 10점 과정에 명중시킨대요. 동시에 화살을 날렸을 때 모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이래요. 그러면 A도 실패할 확률이 8분의 1이죠. 두 녀석의 반대 확률이 결국 실패할 확률이에요. 9분의 8의 반대일 확률이 못 맞출 확률입니다.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두 개를 곱의 공식으로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72분의 1의 확률로 둘 다 못 맞춥니다. 라는 해석을 할 겁니다.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1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정가고요. 원가가 2,000원인 상품에 50%의 이익을 붙였다. 그럼 여러분 50%를 올려받겠다는 소리죠. 원래 게 100%짜리인데 50% 올려받겠대요. 150을 받겠다는 소리고요. 그럼 150%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주면 1.5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에 1.5를 곱했다라는 표현은 50%를 올렸다라는 해석이에요. 150을 받겠다는 소리니까. 이걸 정가를 매겼는데 할인했답니다. 할인인데 여러분 30%를 할인했어? 아닌가요? 아, 아니군요. 원가의 30%가 이익으로 남았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할인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단 여러분 요 값에서 계산하면 3,000원이거든요. 3,000원으로 원래 팔았었는데 몇 프로 할인했대요. 몇 프로 할인했는지 모르지만 할인한 금액이 얼마길래 원가의 30%가 이익으로 남았냐? 여기에 30%는 여러분 600원이거든요. 2,400원. 네. 아니죠. 600원이 남았다는 소리죠. 600원이 이익이 남았다는 소리니까 2,600원에 팔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얼마를 빼야 되는 거죠? 400원 할인해 준 거죠.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수영이는 할인 판매 중인 바지를 22,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할인율이 20%라면 할인 전 가격은 얼마냐? 그랬으면 할인하기 전에 가격이 있었고 20% 할인했다. 그럼 여러분 20%를 할인했다는 소리는 낮췄다는 소리죠? 원래 거에 비해서 80%만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0.8을 곱하겠다는 소리고 그것이 22,000원이래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얘를 여러분 나눠줘야 되겠죠? 10배 해주고 10배 8로 나눠주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만 계산하면 8이 16 60 나오죠? 그럼 8, 7에 56, 40 나오죠? 50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격은 27,500원이었어요. 이렇게 보여도 되고요. 이거 0 계산이 좀 그렇다면 0.8을 5분의 4로 바꿔놓고요. 일단 4랑 22,000을 지워요. 그러면 5,500원 나올 거고요. 거기다 5배 해주니까 27,500원 이렇게 나오게도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빨리만 구하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자료 2회 자료 해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은요, 여러분, 문제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여긴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이쪽 부분을 해석을 안 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안 하고 내려왔다가 필요하면 올라가다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골라봐. 일단 안 봐요. 2016부터 2019년까지 연금 가입 인원이 꾸준히 상승한 직종은 계약직과 사업자뿐이다 그랬습니다. 16부터 19까지 연금 가입 인원이 245, 260, 295, 270 여긴 떨어졌죠 여러분. 전문직은 떨어졌고요. 정규직은 295, 298, 296, 298 그럼 여기 여러분 떨어졌잖아요. 가입 인원이니까 여기 앞에 걸 봐야 돼요. 가입률이 아니라 가입 인원입니다. 그럼 여기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정규직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니에요. 계약직은 45, 48, 90, 93 계속 늘었죠? 맞고요. 노동자는요 8575 이미 떨어져서 아닙니다. 사업자는 188, 225, 249, 165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맞고요. 2016부터 2019년까지 연금 가입률이에요. 이번에는 뒤쪽 거를 의미하는 거고 가입률이 매년 가장 높은 직종은 정규직이다 그랬습니다. 자, 정규직은요 98.3으로 여기서 1등, 99.3으로 여기서 1등, 95.6으로 여기서 1등, 90.4로 아주 조금 1등 그렇죠? 네. 직종별 연금 가입률 순위는 2016부터 2019년까지 매년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자, 연금 가입률 순위래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매년 1, 2, 3, 4, 5등을 다 정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꽤나 지저분하겠네요. 그럼 이런 거는 잠깐 패스해도 돼요. 얘가 쉬우면 얘를 해석해서 얘가 맞으면 얘가 답이겠지. 얘가 아니면 이거 답이겠지.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니까 혹시나 계산이 지저분한 거 있으면 잠깐 머물러 하고 다음 거 보고 다음 거가 쉬우면 다음 걸 해석해서 앞에 걸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서를 굳이 정하자면 여기가 1등, 가입률이었나요? 네, 가입률이었네요.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3등, 4등, 5예요. 그러니까 2, 1, 4, 5, 3인데 여기도 2, 1, 4, 5, 3이라고 적어놓고 항상 만나볼까요? 네, 1, 2, 3, 4, 5 맞거든요. 여기도 1, 2, 3, 4, 5 역시 똑같고 여기도요. 1, 2, 3, 4, 5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지금 일단 4번이네요. 확정적이죠. 2016 대비 2019년도에 연간 연금 가입인원 변동수가 가장 큰 직종은 계약직이다. 지금 네, 가입 인원이에요. 145에서 193이 된 게 크냐, 188에서 265가 된 게 크냐, 이런 거 보라는 소리입니다. 딱 봤을 때 얘는 여러분 48 늘었고요. 여기는요, 훨씬 더 늘었죠? 12만큼 늘어서 77만큼 늘었습니다. 고로 사업자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답이겠죠? 넌 틀렸어. 그래,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유형의 문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맛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다음 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골라봐. 일단 여기는 안 보고요. 인턴 경험과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지원자의 합격률은 11.3%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인턴 경험이 있어요. 여기죠. 해외 연수 경험도 있어요. 이쪽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합격자는 53명입니다. 합격률은 11.3%라는 수가 나오고요. 이건 맞는 말이네요. 인턴 경험과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이래요. 인턴 경험도 없고 해외 연수 경험도 없는 이 라인입니다. 여기에 지원자의 합격률은 2.8이다. 네.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지원자보다 합격률이 높다? 여러분 해외 연수 경험이 있으면 있음이죠. 네. 여기랑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이긴 한데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전체 사람분의 이 전체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다 계산을 해봐야 될 겁니다. 지저분. 네. 그러니까 전체 사람분의 여기랑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지원자니까 여기 합격한 사람, 여기 합격한 사람 더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를 네, 분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퍼센트와 그죠? 해연수 경험이 없는 여기랑 여기죠? 해연수 경험이 없는 여기랑 여기에 대한 합격률을 다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여러분 잘 볼게요. 일단 여기 두 개 더해주면 다 더한 건 아니네요. 합격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의 비율을 구하면 됩니다. 자, 구해주면요. 467이고 여기 16이니까 총 483명 중에서 합격한 사람이 53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전체가 여기는 48이고요. 143이라서 두 개 더해주면 180에 191분의 네, 191분의 15명이 합격했죠. 요거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약간 애매하긴 한데 곱하기 3 한번 해볼까요? 이거랑 두 개를 비교하는 비율이에요. 곱하기 3 한 동시에 573이 나오고 곱하기 3 한 동시에 45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분모는 얘가 더 크고 분자는 얘가 더 크죠. 볼 것 없이 이쪽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사람의 합격률이 더 높다라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인턴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는, 연수 경험이 없는, 모두 없는 지원자와 인턴 경험만 있는 지원자의 확률의 간 합격률의 차이는 20%포인트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잠깐만요. 인턴 경험과 해외 연수 경험이 모두 없는 지원자. 요 라인이죠. 네. 요 라인의 지원자와 인턴 경험만 있는 지원자. 요거죠. 해외 연수 경험은 없고 인턴 지원만 있는 경험자. 요 라인입니다. 여기 합격률 차이를 구해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48분의 11의 합격률이 있는 거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43분의 4의 합격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하고 구해봐서 20%포인트보다 큰지 안 큰지를 구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대충, 네, 이건 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100배까지 붙여놔야 퍼센트가 나와서 96 해주면 140, 대충 3은 안 돼요. 2점 후반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2점 후반대고, 여기는요, 4에다가 100배를 하고 143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2점 몇이에요? 286, 1140이죠? 여기는 5, 6, 7, 8 들어가나요? 83, 24, 8이 조금 안 돼요. 7점 얼마 나올 겁니다. 그럼 2.7 몇 퍼센트 나올 거고요. 여기는, 자, 계산 정확히 해야 되네요. 140이니까, 네. 지금 2해서 96 넣은 거고, 140해서 다시 96 넣은 거죠? 90 넣었으니까 44가 나올 겁니다. 440 나오면서 여기는 9도 들어갈 것 같아요. 9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2.9가 9 정도 되고요. 얘는 2.7이 돼요. 그럼 22.9가 되고 얘는 2.7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뺀다 해도 일단은 20%포인트 이상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 때 1번, 2번, 3번 겪고 나서 답이 없네. 그럼 4번밖에 없겠네. 답을 4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거고, 지금 이 과정은 분명히 불안해요. 하지만 나를 믿어보고 여기를 내가 잘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행위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여러분 시험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럼 그 사람 거의 통과해요. 거의 합격이고요. 대부분 다 못 풉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간 없어서 못 풀 바에는 이런 문제 딱 봤을 때 4번 맞겠지 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과감함으로 확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어보는 거죠. 이거 내가 잘 본 것 같아. 그럼 이거겠지 뭐 답.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야 시간을 파바바박 아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이번 시간에 자료 계산 파트고요. 다음 그래프와 이제 정보를 참고해서요. A부터 D에 알맞은 업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골라봐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림이 나왔대요.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고 얘가 D인 것 같네요. 자, 2월 부품 소재 수출은 전 업종에서 감소세 나타내었으며
자, 부품 소재 수출은 전 업종에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2월에는요. 3월에는 1차 금속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증가세였다. 그러면 3월에도 떨어진 애가 여러분 얘거든요. 얘가 떨어졌죠. 나머지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뭐더라? 네, 1차 금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B에다가 여러분 1차 금속 찾아보는 겁니다. 답은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여러분 자, 여기 같죠? 여기도 같죠? 얘네 둘이만 틀리잖아요. C와 D에 신경 쓰면 되고 그 녀석이 전기기계 부품과 일반기계 부품 쪽으로 신경을 빡 쓰면 됩니다. 자, 이거 봤더니요. 3월에 업종별 부품 소재 수출 금액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전기기계 부품이 가장 컸다. 여러분 요만한 값에서 이만한 값까지 커졌으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커진 거거든요. 그죠? 2300에서 2200 정도에서 2500까지 커진 건 한 250 정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네, 여기는요. 1600에서 2100이면 플러스 500이 됐어요. 근데 증감률이기 때문에 여기는요. 계산할 때 우리가 2250분의 250에 대한 게 비율이고요. 여기는 1600 조금 넘는 1650분의 한 450 정도 이 녀석의 비율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 여러분 이쪽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전기기계 부품이 이 녀석이구나, C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두 줄만 봐도 답은 4번이요 라고 나오게 되네요. 네. 뭐 수송기계 제품은요. 수송기계 부품은 매달 감소세를 금속시간을 번갈아 나타내고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네, A 맞죠? 자, 그 다음에 일반 기계품의 수출 금액은 5월에 다시 감소를 나타냈다. 5월에 다시 감소를 나타낸 거는 여러분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가 일반 기계 부품이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맛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풀 텐데 기출 예상 문제는 여러분 조금 제가 해석할 부분들 다 해석을 해드리고 넘어갈 거라서 좀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기출 예상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